오늘은 하이콘이라는 코인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하이콘이라는 코인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일단 한국형 어떤 3세대 코인의 선두주자를 하고 싶은 그런 코인으로 저는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ICO 중이고, 현재는 이제 81%나 남아 있어요. 아마 지금 ICO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그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모금액이 아마 다 모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코인인지 알아보시고 이제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하이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볼까요? 이제 하이콘은 이제 DAG를 써서, DAG를 쓴다는 게 이제 사실 3세대 코인의 이제 좀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3세대의 어떤 빠른 1, 2세대보다 빠르고 좋은 그런 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코인들은 다 사업을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를 이제 직접 한국에 있는 회사의 주도로 이제 만들겠다 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설명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이제 코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우가 이제 주된 설명이겠죠. 왜냐면은 이 코인을 잘 만들면은 이거를 이제 화폐로 사용해서 어떤 또 다른 이 사업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폐를 만드는 코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홈페이지 메인에 이제 좀 자기들 특성을 좀 잘 못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백서를 좀 정독을 했는데, 백서를 보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백서를 또 이제 쭉 내리면서 같이 보실 건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이게 화폐를 다루는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이제 요약해 보면 하이콘이라는 코인을 이제 만들 거고, 이걸 이용해서 오픈 소스 플랫폼을 이제 기업형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제 기존에 예전에 문제들을 많이 써놨어요. 처리량, 지연 시간, 크기, 대역폭, 뭐 이런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이제 처리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1, 2세대 코인들이나 이제 현존에 이제 좀 많이 나와 있던 코인들 같은 경우엔 비자의 그 카드 처리량에 비해서 너무 느려서 좀 현실 생활에 화폐로 쓰기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라이팅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에 새로 적용된 이제 네트워크고, 이제 블레이드 네트워크라는 이더리움에 또 적용되는 또 이런 단기적인 해결책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완벽하지 못하다. 처리량이 현재 암호화폐의 문제다. 그리고 지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 채굴이란 게 이제 뭐 어떤 암호를 푸는 방법인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채굴 이제 마이닝을 이제 암호가 뭐 1, 2, 3, 4면은 0000부터 9999까지 그냥 막 돌리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이거를 이미 1, 2, 3, 4라는 답을 누가 구했는데,
이 컨펌이 안 나게 되면은 지연 시간 때문에 얘가 계속 1, 2, 3, 4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채굴을 하다가 컨펌 됐다. 그럼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또다시 채굴을 하는 뭐 이런 어떤 낭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기 및 대역폭 문제 같은 경우엔 이제 블럭들이 이렇게 보통 연결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태까지 뭐 비트코인 블럭이 뭐 예를 들어 10만 개가 연결돼 있다고 칠게요. 10만 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노드가 이제 풀 노드인데 이게 이제 크기가 하나당 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게요. 1기가바이트예요. 그럼 이게 10,000개가 연결돼 있다고 칩시다. 현재. 그러면은 10테라바이트 정도인데 뭐 정말 좋은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게 계속 커져서 10만 개가 됐다 치면은 좀 오버를 합시다. 100만 개가 있다 칠게요. 100만 개가 있다 치면은 일단 1페타바이트가 필요해요.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고 그다음에 이게 1000테라바이트가 1000기가의 기가바이트죠. 하나, 둘, 셋, 넷,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기가인데 일반 컴퓨터들이 100만 기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 있는 블럭들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풀 노드, 즉 이 모든 노드를 수요하고 있는 노드의 개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 슈퍼컴퓨터들만 이 노드들을 모두 수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정신에 이제 탈중화의 정신에 맞지 않고 이제 결국 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안의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의 보안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거래소 해킹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약간 보안적 결점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POW가 이제 너무 전력을 이제 채굴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전기가 뉴질랜드 연간 전력 소비량에 이를 정도다라고 문제점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용성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파헤치면은 내가 친구한테 돈을 보낸 거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하드 포크나 이런 거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어떤 기존의 코인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피니티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자신들이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이제 암호화폐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하겠다. 유연한 암호환 화폐를 개발.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 환경 개발. 탈중앙화된 거래가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8페이지까지가 이제 비트코인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적어놨는데 이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나를 이제 관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본 결과로는 일단은 앞에서 저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서 그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좀 저 앞에 이 내용들 좀 더 간략하게 이 하이콘이라는 코인의 장점에 부합하는 문제점들을 위주로 좀 서술했으면 어떻나라는 게 이제 일단 제 의견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이콘이라는 코인이 이런 목표도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볼 건데 일단은 시장 수요 확인인데 이제 아직도 화폐가
약간 실제로 상용화되지가 않았다. 소수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협업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해당 분야 전문가, 커뮤니티 전문가, 개발자와 협업을 해서 시장 신화적인 암호화폐를 주도하겠다. 라는데 여기서의 문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목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유연한 화폐를 만들겠다. 어, 이제 유연한 화폐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 모듈식 구조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모듈식 설계. 모듈이란 말을 혹시 아시나요? 모듈이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뭐 사람을 예로 들게요. 사람을 이제 어떻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이제 만든다고 치면은 모듈 단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머리, 뭐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하나의 모듈입니다. 이게 하나의 모듈이고 큰 모듈들이죠. 이 다리라는 거 안에는 또 다 작은 모듈들이 존재하게 돼요. 다리 안에 뭐 발목이 있을 거고, 발등, 발바닥 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냐? 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떤 이런 거에 구별이 없이 막 그냥 발목 만들었다가 몸통 만들었다가 팔 만들었다가 머리 만들었다가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막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팔이고 얘가 다리고 이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팔에 문제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팔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요. 읽어서 팔 부분들을 이제 찾으면서 보겠죠. 뭐 예를 들어 별표를 칩시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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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렇게 찾아요. 찾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 하고 고치는데 이제 모듈식으로 설계해 놓으면은 팔에 대한 코드, 다리에 대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팔에 고장 나면은 그냥 팔을 없애버리고 팔을 그냥 새롭게 만들어서 올려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 팔 부분에 가서 이 팔의 또 작은 모듈 부분만 또 고쳐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지 보수나 이제 개발이 상당히 편하다. 그래서 확장성도 좋고 그렇게 이제 모듈식 구조로 설계를 하겠다는데 모듈식 구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진짜 막 만든 거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모듈식 설계예요. 왜냐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에 이걸 수정하게 될 텐데 이게 불편하면은 자기들 임금이 깎이기 때문에 모듈식 구조로 대부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모듈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하는 거는 큰 장점이 된다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중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 사용자 중심 플랫폼의 이제 핵심적인 또 말은 UI UX를 이제 좀 좋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UI UX가 좋으면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하이콘이라는 코인은 어떤 대출 사업이나 아니면 뭐 이 카지노 사업이나 카지노 같은 거 이제 엣지 같은 게 있고 대출은 뭐 엄청 많죠. 뭐 있죠? 카르마도 있고 리피오도 아마 맞나요? 아무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성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와가지고 뭔가 사용을 하죠. 카지노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만든 엣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UI UX를 상당히 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UI UX가 안 좋으면은 카지노 이제 웹사이트라는 웹사이트에 딱 들어왔는데 그냥 막 구리면은 사람들이 안 써서 사업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UI UX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는 지금 그런 걸 표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쩌는 기술력을 가지고 코인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 UI UX가 이제 실제 UI UX의 어떤 프로토타이핑이나 기획 같은 것도 없고 그냥 UI UX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도 큰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유연한 혁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연한 혁신인지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어, 빠르고 저렴한 코인, 이제 보안을 강화한 코인, 그리고 보안이 강화된 거래소를 자기들이 만들겠다. 어떤 인피니티 플랫폼이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하는데, 어, 어떻게 저 빠르고 저렴하고 어떻게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어떻게 암호화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거래소를 만들 건지. 그러니까 문서가 일관적인 것 같아요. 좀 하우가 좀 부족해서 어, 이 밑에 이제 명쾌한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너무 투자를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탈중화가 된 거래소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아토믹 스왑을 통해서 이제 하이콘에 접목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탈중화된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아토믹 스왑이란 게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아토믹 스왑은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이제 코모도 코인이 이 아토믹 스왑의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표방해서 나온 탈중화된 거래소 코인이 몇 개 있어요. 그 카이버라던가 코모도, 그리고 몇 개 또 있는데, 이 아토믹 스왑을 한다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한가가 지금 어떤 그런 거잖아요. 아토믹 스왑이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내가 뭐 에이다 1만 개를 비트코인 하나에 팔겠다. 한 개를 팔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가 먼저 이거에 넣으면은 얘가 그냥 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넣으면 얘가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넣고 이제 서로 키를 준 다음에 얘랑 얘랑 그냥 수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믹 수합인데, 이거를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뭐 한국에서 아토믹 수합을 이제 처음으로 실행한다는 거에 좀 의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술 하나를 쓴다고 해서 사실 다른 게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목표 5가지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면 약간 목표는 있는데 좀 방법이 좀 설명이 너무 아쉽다라는 게 일단 제 말이고, 이게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코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때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게, ICO를 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코인은 보통은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만드는 ICO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이런 기술 스펙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사업을 블록체인을 통해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하드 포크를 해서 기술력을 해결하고 내가 사업적인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생겨나는 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 알트코인들 그 카피해서 만드는 거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뭔가 혁신을 가지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나이트라는 거를 쓰는데, 크립토나이트가 뭐냐면 모네로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익명성 화폐에 많이 쓰는 해시 함수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하는 이제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크립토나이트의 어떤 포크 버전이라던가 크립토나이트를 사용한다던가 보고서 베이스로 쓴다던가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윗부분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내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라고 자기들이 말했기 때문에 크립토나이트를 쓰는 것 같고, 뭐 합의 프로토콜은 이 스펙터라는 걸 쓰고, 아무래도 3세대 코인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제 DAG를 쓰겠죠.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이거는 이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체인 구조예요. 구조. 일자에서 여태까지의 1, 2세대 코인은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만,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로만 없는, 사이클이 없는, 근데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 라고 해서 뭐 간단한 구조예요. 블록 속도 1초. 그리고 채굴 방법은 아직은 이제 POW다.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나 싶어요. 앞에서는 이제 자원 낭비가 너무 심하다 했는데, 자원 낭비가 가장 큰 POW를 쓴다. 뭐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 뒤 밑에 보면은 POS와 이제 POC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POW 쓴다는 거는 좀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자기들이 블로그 이제 GitHub에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고, 그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 제가 설명한 대로 크립토나이트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익명성에 쓰고, 이제 그리고 스펙트리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DAG 방식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그려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방향이 있고 돌아오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가 이제 DAG라고 했죠. 이거는 3세대고, 이거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어떤 다른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뭐죠? 스펙트리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황하게 설명되는데, 여기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일단 다른 논문을 제가 찾은 게 있는데, 그 DAG 랩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미 개발을 한, 보이죠? 스펙트리. 그래서 뭐 이거를 보시고 설명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린 거고, 네, 이거는 다 그겁니다. 여기 내용이랑 아마 연관된 내용인데, 그래서 사실상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거 보면은 막 수식 적혀 있고 어려운데, 글쎄요, 이게 다른 어떤 논문에 있는 설명이기 때문에 DAG 랩스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Node.js 타입스크립트 그냥 무난하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들이 이게 GitHub에 프로토콜 버퍼란 게 엄청나게 지금, 아까 제가 좀 이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토콜 버퍼라는 구글이 개발한 거 라이브러리 오픈 소스, 이 오픈 소스를 써가지고 프로토콜 버퍼라는 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발할 때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채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OC를 쓸 수도 있었지만 POW를 쓴다, 결국에는. 네, 그렇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뻔한 내용들입니다. 월렛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뭐 계정 잔고는 뭐 이런 거다. 동기화하겠다. 그렇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명이 좀 너무 부족하게 이제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백서예요. 아, 다시 이제 진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암호화폐 한계를 살펴보는 인피니티 프로젝트의 전체. 기존의 암호화폐의 한계가 처리량, 지연 시간, 크기, 보안, 자원 낭비, 사용성, 뭐 하드포크 뭐 이런 거 있었죠. 이 근간을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고 순식게 확장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공한다. 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유튜브에 여기 대표님이 나와 있는 인터뷰들도 많고 좀 어떤 기술 세미나 같은 것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어떤 기술력이 있지만 숨기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실 때 이 백서에 자기들이 쓰는 거는 좀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쓰는 거는 투자들을 어차피 못 알아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쓴 거면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 까보면 이게 전부라면은 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백서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게요. 네, 그래서 그 GitHub를 굳이 들어갈 볼 필요가 없는 게 GitHub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렬화 프로토콜 버퍼를 이용해서 그냥 한 언어 세 개로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개발이 엄청 많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어, 많이 개발을 뭐 내부적으로 했을 수 있겠지만 공개한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백서를 열심히 본 결과는 이제 약간 아쉬운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개발진 분들이 엄청 쩌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이제 개발진들이 좀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되겠죠. 이제 대표님이랑. 그래서 일단 그 가기 전에 로드맵을 잠깐 보면은 지금은 이제 ICO 당기고 6월에 배포해주고 뭐 2분기에 어딘가에 상장을 하겠다고 이제 4분기에는 이제 자신들의 거래소를 만드는 뭐 아까 백서에 나와 있던 내용 그대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원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이분들이 사실 ICO 페이지를 봐서 이분들의 뭐 인생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혀 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팀을 보는 게 ICO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백서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백서의 내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지만 팀에서 문서에 크게 신경 안 썼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하이코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지금 링크드인이 이제 밑에 분들은 다 있는데 여기 맨 위 라인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사를 투자할 때 제일 고위직 분들이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들은 이제 링크드인을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실 엄청나게 제한적이다. 여기 적어놓은 게 어떤지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님 링크드인을 가면은 이제 이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LC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다음에 현재 글로스퍼 이제 그 하이콘이라는 코인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새로 바꾸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동국대 공사학번이라고 돼 있으신데 LC 컴퍼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의 그 송금을 담당하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회사였고, 그리고 글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만든 회사인데, 음, 일단은 여기 LC 컴퍼니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래소를 비트웨어라는 거래소를 이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록체인 쪽에서 계속 뭐 시도는 하셨는데 어떤 그 영상 같은 것도 방송에도 좀 나오셨고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두드러진 경력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체인 엔지니어 이사 두 분을 볼 건데 아무래도 이 카이콘이라는 코인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기술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뭐 지표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은 이제 경력은 공개 안 하시고 동국대 공학번이시고 그래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이분이 이사님 이분도 동국대네요. 공교롭게 이분 같은 경우에 LC 컴퍼니 아까 그 대표님이랑 같이 하시다가 이제 하이콘을 하면서 같이 글로스퍼라는 회사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이분도 공학번이시네요. 그래서 딱히 이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리고 사실 졸업을 언제 하셨죠? 12년도에 하시고 오면은 사실 개발적으로 좀 뛰어난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좀 많이 들어요. 이 지금 공개돼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뭐 이분도 이사시지만 이제 이사 부사장 CPO 이분도 CTO네요. 그 이사들을 봤을 때 이 동국대 세 분이 뭉쳐서 한 프로젝트고 나머지들 이제 외국인들 분들은 제가 뭐 구태여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다 봤는데 뭐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안 괜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드바이저 분은 회계사분 한 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 개발력에 대한 어떤 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약간 부족하다. 물론 이게 이분들이 공개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놔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런 어떤 기술적인 코인을 할 거면은 좀 더 우리에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지 않나. 충분히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 완벽하다, 개발할 능력이 됐다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아쉬운 팀이다. 어드바이저도 이제 회계사이신 분 한 분 계시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는 일단 한국에서 3세대 코인을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연 상당히 창성인데 그에 비해서 계획이나 방법이나 어떤 팀 인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제 종합적인 네,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게 아마 81%나 남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려고 이제 코인 소각을 해버린다고 남은 물량을 이게 코인 소각을 해버리면은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이제 펌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장만 되면은 많은 이득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무조건 소각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펌핑을 노리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도 해보실 만한데, 저는 좀 아쉽지 않나. 꿈에 비해서 좀 약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너무 적다가 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